네, 안녕하세요. 복을 찾아주는 사주상담가 복사주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복습을 다시 재개했는데요. 오늘은 태어난 시간에 따른 자신의 기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보통 연월, 일시 이렇게 해서 사주를 구성하는데 일까지만 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대충 알 수는 있지만 시에 따라서 상당히 인생의 흐름이 좌우되기도 한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뭐 아침에 태어나서 부지런하다. 쟤는 뭐 낮에 태어나서 게으르다. 뭐 밤에 태어나서 야행성이다. 글쎄요. 저는 그런 말들이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사주적으로 풀이하자면 보통 진시, 묘시, 그러니까 아침에 태어나신 분들이 공무원에 많기는 해요. 진시, 묘시생들이 특히 나란 일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일단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통계학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진시묘시들이 꼭 그때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 시켜야지 그건 아니에요. 공무원 되려면은 관이나 인성에 대해 흐름도 봐야 하고 되게 아무튼 진시묘시생들이 공무원에 많이 분포해 있다는 거. 보통 시간을 말년운을 좌우하는데요. 말년운이라는 것은 대개 60세 이상의 운을 뜻하는 거로서 보통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 말년운 뭐 그게 중요할까? 뭐 까마득하게 여겨지고 다 늙어서 무슨 호강을 누리겠다고 뭐 안 좋은 운이 온다 뭐 그렇게 크게 안 좋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한 해 들어갈수록 30대 넘어갈수록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사람이 노후 대비를 하게 되고 말년에 내가 윤택하게 살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와닿는 걸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사실 그리고 60세 이상이 절대 늙은 나이가 아니랍니다. 주변을 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70 전후로 해서까지 정정하게 활동하시는 분 너무너무 많으시고요. 운전도 뭐 거의 그렇죠. 여튼 사서히 길었지만 시간은 보통 60세 이후의 운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보통 이제 예전부터는 자식을 낳았잖아요. 지금이야 뭐 되게 비혼주의도 많고 나이 들수록 결혼 늦어지는 추세긴 하지만 60세 이후로는 자녀의 부양을 받는 시기고 그때쯤이면 나에게 보통 슬아의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과 왕래가 깊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년운 그러니까 시간은 내 자녀운을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죠. 좋은 시간을 알 수 있다면은 좋은 시간이 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시간에 잔여궁이 오면 되게 좋은데요. 특히 그 시간 나와 합을 하고 있거나 시간 나에게 굉장히 길한 시간이다. 오행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오행이다. 그러면 굉장히 자녀가 나에게 효도를 하고 자녀의 왕래도 깊고 이런다고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만약에 시간이 살이 끼거나 나와 안 좋은 충을 하고 있거나 뭐 불리한 관계다. 나에게 안 좋은 게 온다. 그러면은 자녀와 좀 대립을 하거나 나이 들수록 자녀로 인해서 근심 따를 수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심려하지는 마세요. 또 대운을 봐야 하고 사주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 아무튼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시간의 잔여분이 너무 좋다고 했죠. 보통 시간은 남녀 따라 사주의 이게 분포가 바뀌는데요. 이건 뭐 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자세한 설명하지 않을게요. 좀 귀찮아서. 아무튼 여자는 자식 사주에서 식상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내가 생하는 글자예요. 보통 어머니들의 자녀에게 엄청 헌신을 하잖아요. 자녀 무조건 저는 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식상이 나에게 자녀를 뜻하는데요. 시간에 식상이 오시는 경우가 있으면은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왕래가 많고 자녀를 위해서 기쁨이 커지기 때문에 시간에 이렇게 자녀궁이 있으신 분을 굉장히 길하게 봐요. 그런데 뭐 그 시간이 나하고 충돌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사주에 너무 식상이면 또 식상이 온다.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봐야 하니까. 하지만 되게 말년에 뭐 자녀복이 좋으려면은 식상이 오는 것을 좋게 봐요. 남자이신 경우에는 보통 관으로 보는데요. 관이라는 것은 나의 극하는 글자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자녀 때문에 좀 자녀를 두려워하고 자녀에게 뭐 올바른 아버지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관이 오는 게 좋아요. 관이 자신의 명예가 되기도 하는데 나이 들수록 자녀로 인해서 내 명예가 올라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남자는 자녀로 인해서 이제 좀 조심성도 길러지고 자녀로 인해서 명예도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에 관이 오는 게 좋겠죠. 뭐 당연히 남자가 너무 다른 연월 일에 관이 많다. 그럼 또 시간에 관이 오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 보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약간 말씀드렸죠. 시간에 자녀궁이 온다는 게 좋다는 게 여자는 식상, 남자는 이제 관. 근데 여자는 재가 오는 것도 좋고 남자도 이제 인성이 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관이 인을 생하기 때문에 자식이 나를 극하지만 나한테 인성이란 나를 생하는 글자를 주기 때문에 나에게 효도를 한다는 뜻도 되고 여자는 식상이 또 재선원생이 나에게 재물을 가져다 두기 때문에 나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자녀를 이렇게
부양이 아니라 키우게 된다는,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힘이 된 자녀를 얻는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겠죠. 나는 관인이 여자 사주의 경우에는 나는 관인이 시간이 있다. 남자 같은 경우는 난 식재가 시간이 있다. 안 좋은가? 이게 뜻은 아닌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사실 관이 있다. 여자 사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관이 있으면 연하의 남성과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좀 늦게 하거나 시간이 좀 나중에 오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결혼을 해도 좀 남편이 좀 아이 같은, 약간 좀 나의 자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사실 여자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는 60세 이상이 되면은, 60세가 이후가 되면은 남자가 예속되기보다는 좀 독립적으로 사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친구야 놀러도 다니면서 자식과 교류도 좀 원만하게 하면서. 근데 관이 빵빵하게 와버린다. 그러면 남자에게 계속 좀 헌신을 하거나 남자의 그늘을 좀 못 벗어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좋게 생각하자면 나이 들어서도 남자 옆구리에서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되게 길한 거로 치자면은 식재가 더 길하지. 여자에게는 관인보다는 좀 식재가 길한데, 사실 사주에서 근데 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시간에 관이 오는 것도 굉장히 좋게 활용할 수는 있겠죠. 이거 전체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식재가 좋지만 관이 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관인이 오면은 자녀보다는 다른 것에 치중을 하게 되니까, 남편이라던가 이렇게 자신의 골몰을 하니까 자녀와는 좀 멀어지겠죠. 이런 분들은 다자녀보다 일자녀라던가 무자녀도 나쁘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나는 식상이란 글자가 없고 시간에서도 없다. 이러면 나는 자녀복이 없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식상이 없으신 분들은 자녀복이 없고 난산을 하거나 자녀를 못 가는 체질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열망이 좀 부족해요. 어떤 뜻이냐면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만족을 못 느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기저귀 가는 거, 애가 대변 이런 거 치우는 것도 굉장히 기쁨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와 본능적으로 친화력이 강하신 분도 있는데, 보통 이런 분들 식상이 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식상이 부정하신 분들은 산후 우울증을 겪거나 아니면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식상이란 자녀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좀 힘들어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녀에 집착하기보다는 다른 만족을 찾는 게 중요하세요. 어떤 뜻인지 이해하셨죠? 같은 이치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식재가 오면 좋은 거 아니냐, 나 말년에 재물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60세 이상에 재가 들어온다는 것은 남자에게 여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여자 사주가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이 들어서 여자 쫓아다니는 남자 좋아 보이던가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배우자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건데 좋아 보이지 않겠죠? 나이가 들어서 명예를 지키면서 자녀와 왕래 있으면서 이렇게 좀 남자 체면을 유지하는 게 좋지. 이게 좀 식상이, 남자들이 사주에 시간에 식상이 들어오면은 나이 들어서 좀 세게 빠질 수도 있고, 제가 들어오면은 좀 여자 쫓아다니면서 좀 가정의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그 남자 사주에서 식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시간에 오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남자는 시간에 관, 인 이렇게 오는 게 좋답니다. 아무튼 좀 제가 처음에 설명이 부족했지만, 시간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자녀복, 말년후. 그러니까 말년후는 되게 건강운도 좌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좋은 시간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있는데, 숨겨진 성격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년, 월, 일까지는 남들에게 보여진 성격이거나 대외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는데, 시는 나의 숨겨진 생각이에요.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남들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격이 있는가 하면 내 스스로 또 속에서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시간에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있는 성격은 나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성격이기도 해요. 시간에 굉장히 연월일까지 얌전한 사주예요. 관인밖에 없고 굉장히 사회에 순응하고 상사에게 더 잘하고 이런 분들인데, 만약 시간에 식상이 강하게 와버렸다, 관을 깨트린 상관이 강하다, 그러면 집에 와서는 그 식상 그 개자식 하면서 욕을 하거나 속으로 트집을 잡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식상이 온다면은 은근히 남자에게 좀 얌전하고 조신하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남자를 좀 차고 싶은, 좀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의 운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궁합을 봐야 되긴 하지만, 시간은 나의 숨겨진 성격이에요. 의외로 연월일까지는 자유분방하신 분인데, 시간의 관이 엄청 빵빵한
평평하게 와서 의외로 저분 성격이 안 그럴 것 같은 되게 오래 지긋하게 직장일 한다 이런 분들은 시에 관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뭐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연월일까지는 사실 약간 좀 형편없는 사주도 있거든요. 사주를 폄하한 건 아닌데 그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통 돈, 명예, 뭐 자식복, 건강복, 부모복 이런 게 해당하잖아요. 연월일까지는 좀 그저 그런 사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세상적 발돋움할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시간에 굉장히 자신에게 필요한 용신이나 희신 쓸 거 글자가 온다. 그럼 이런 분들이 오히려 발복하는 경우도 많고 뭐 대운이 따라줄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연월일까지는 연월일까지는 정말 무탈하신 분인데 저분 왜 항상 저렇게 좀 뭔가 약간 2% 부족할까? 시에서 굉장히 흉한 살이 오거나 나에게 필요 없는 글자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보다는 연월일까지가 더 중요한데 시는 나이 들수록 점점 드러나는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월일까지만 알아도 사주를 볼 수 있지만 나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시를 꼭 알아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예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 아침 뭐 밥 먹을 때 태어났다, 나 저녁에 태어났다 하는데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비겁 아시죠? 나랑 같은 성분, 친구를 해당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 뭐 형제, 동료, 친구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비겁이 오는 게 좋다고는 해요. 나이 들어서 친구와 왕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오는 게 좋다고는 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시간에 이렇게 비겁이 오면은 자존심이 좀 세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자존심 세네, 좀 똥꼬집 이런 게 좀 있다고는 하네요. 항상 남자랑 여자랑 사주를 좀 다르게 봐요. 뭐 시간의 역마살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변수는 너무너무 많아요. 사주는 그렇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고요. 오늘은 아무튼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자세한 상황은 제 블로그 복사집 블로그 통해서 좀 알아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하게 그렇게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만 하루 되세요.